비트코인 1억 간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제가 좀 늦게 찍는데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 좋은 건 이 1억에 거의 직전의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고요. 우리가 중간에 이 비트코인 차트를 살짝 보면 아침에 이렇게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요일에 요런 그 모내기 차트 같은 거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아침에 조정이 오던가 아니면은 일요일 뭐 저녁이나 밤쯤에 조정이 온다. 이제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5에서 10% 정도만 우리가 익절을 해놓고 이런 게 오면 다시 주워버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얘가 조정이 지금 이게 진짜 온 게 맞냐 싶을 정도로 오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상상장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장이 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 폭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기간이 짧아져요. 기간이 되게 짧아져요. 조정을 하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보다 우리는 짧은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대세상승장 그리고 상상장. 제가 상상장이란 말을 왜 하냐면은 이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이거밖에 안 와?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네. 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보다 이 상상장,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미지 트레이딩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무빙들에 못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금 비중 확보 안 해놓으면 못 잡는다 그랬죠. 이번에 아마 하다가 뭐지? 했을 거예요. 눈 깜빡하고 뜨니까 없어졌어. 무슨 기회가 없어졌어? 매수 기회가 없어졌어. 나는 떨어지는 거 보고 뒤늦게 팔았는데 갑자기 내 물량 털려 있어. 그것이 바로 뭐다? 상승장에서 대세상승장의 그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RSI를 띄워놓으면요, 얘가 이제 그 고점을 올릴 때마다 보조지표의 이 고점을 낮추는 그게 이제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69죠. 근데 여기가 74, 그리고 여기 77, 점점 더 올려요. 이게 상승장 때 제일 많이 우리가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고점이 이렇게 갱신하면서, 그쵸? 갱신하면서 RSI가 이렇게 낮아지면 계속, 그럼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맞아요. 근데 하락 다이버전스의 이 마지막 RSI를 여기서 갱신하고 또 갱신하죠. 이거는 고점은 높였지만 보조지표가 계속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무빙을 만들어 놓고 얘가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걸 자주 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거 딱 봐도 뭐 같냐, 바로 상승 쐐기 형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강세장에서 나올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이것도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빙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미넌스가 지금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반등을 주거나, 그러니까 이걸 제가 주봉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주봉에서 보여드려서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는 데까지, 저항 때까지 반등만 주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걸 뚫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58%에서 60%까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것은 전체 시총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차지하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알트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다시 슬슬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제 영상을 타고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도미넌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박수를 쳐야 돼요. 무슨 박수? 내 잔고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잔고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잔고가 올라간다 그럴까? 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도미넌스의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기 때문에 추후에 도미넌스가 빠지는 폭이 더 늘어나죠. 그런데 비트가 올라갈 때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떨어지나요? 아니죠. 늘어나죠. 그 언제 그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순환이. 결국 내 알트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가 저항을 받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나는 비트랑 알트를 뭐 해야 된다? 매집을 해야 되는데 비트는 추후에 이렇게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30% 정도만 가고 나머지 70%는 알트만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것도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1원에서 100원이 갔을 때 100배인데 2원에서 똑같이 100원이 가면 이 가격은 100원에서 보면 굉장히 미세한 가격처럼 보이지만 수익률은 절반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50배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매매를 다 잘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암호화폐라는 장은 24시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장이 닫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자는 동안 이게 저점을 주고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오늘 피레침이 내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를 30%, 알트를 70%인데 이 비트의 영역에서 요번에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저평가기 때문에 이 30%를 이더리움과 나눠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더리움을 더 넣어도 된다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좀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알트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전체 시드에서 30%는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하락을 기다리게 되고 떨어지면 이걸로 사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 더 코인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현금을 전혀 없이 0%로 올 코인을 해서 풀매수 상태다. 그러면 얘가 이런 피레침이 나올 때마다 나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물량이 털릴 수가 있다. 아우 무서워 해가지고 털었는데 내가 턴 데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으려면 현금 비중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매수한 거에 대해서 일부는 한 20% 정도는 부분 익절을 하면서 나머지를 가져가야 한다. 부분 익절을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을 더 들고 갈 수 있다. 왜? 일단 뭐 이미 익절했을 때니까 수익도 챙겼고 뭐 더 올라가는 거 기다려보지 뭐 한번 뭐 장투해보지 뭐 스윙해보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지켜야 된다. 매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현금 비중, 두 번째 뭐겠어요? 분할 익절, 그리고 매수도 분할 매수, 피라미드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할 줄 아신다 그러면 조금 늦은 타이밍이지만 좀 멀리 봐도 되는 코인들을 몇 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추후 영상에서 특별 영상 개념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저랑 손발이 잘 안 맞으면 저는 나중에 원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왜냐? 저는 랜더나 이런 애들 낮은 지점에서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랜더 0.5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달러, 2달러 때도 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리브도 마찬가지. YGG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때는 무섭다고 못 사거든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 그런 영상을 올렸고요. 파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잘 갔고 이제 그걸 잘 가니까 비쌀 때는 비싸다고 사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건데 내가 어느 정도 늦게 들어왔다면 그걸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현금 비중 필수입니다. 필수. 이걸 잘 지켜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1억 찍었네요. 보면 고점에 고가에 보면 여기 1억 찍혀있죠. 여기 1억 찍혀있죠. 여기 맞나요? 여기 보시면 1억이 찍혀있죠. 비트코인이 1억을 딱 찍고 일단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보통 이거 큰 단위가 바뀔 때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팔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멤버십은 비트코인을 첫 번째 목표가를 여기 보시면 1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보시면 이전 방에 있었던 월마다 이렇게 방을 바꾸는데 이제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인원 관리를 할 거라서 제대로. 자 보시면 여기에 있던 게 5,200만 원대부터 냈던 건데 1,000원, 7,000만 원, 9,000만 원, 1억까지 모두 올 타겟 달성하고 또 재집한 게 1억을 달성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은 억이라는 숫자를 달성을 했고요. 이게 정말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가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준비 단디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냐? 신규들이 지금 못 들어와요. 1억이라 너무 비싸.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냥 조정 오는 것만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왔다 갔다 비비고 있는 게 요게 지금 저항이에요. 그리고 요게 조정이에요. 그만큼 텀이 짧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급등을 한번 할 겁니다. 더 큰 급등을. 이전의 사이클대로라면 신고점을 뚫고 안착하면 급등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급등이 잠깐 쉬어가고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더 많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순간 멈춰서 알트장이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격이 과연 그 지점이냐. 지금 보시면 이 선도 어떻게 보면 주요 저항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가 과연 기준점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다 끄고 보면은, 여기서 저는 한 75,000이나 85,000 이 정도 대에서 지금에 있는 신고점 부근에 받았던 저항들 있죠. 69,000이나 65,000 이런 데까지 조정 오는 거, 그 정도면 거의 조정이 끝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데도 중간중간 조정은 분명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 알트장, 진짜 메인 알트장, 메이저 애들이나 큰 시총 애들이 가는 거, 도미넌스가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은 거, 그 시기는 그 조정이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텀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제 1억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넘었어요. 거래 대금이. 업비트가 넘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보통 언제 들어왔냐요? 보면은 이럴 때 들어왔을 거예요. 2022년 1월이나 이럴 때 들어왔을 건데, 1월, 2월 이렇게 들어왔을 건데, 보면은 이게 4월 이때 비트코인 고점 나오고 부처비면 5월에 나왔잖아요. 그럼 대략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장이 끝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건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3월이니까 정말 이게 뭐 계산대로 된다면 정말 6, 7월이나 혹은 뭐 8월 이때 정말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끝난다고 해도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끝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딜레이 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나스닥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조정이 나오죠? 자, 이런 거에 어떻게 되냐면 숏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보고, 그래, 이제 조정 나올 때는 드디어 나오네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숏을 태웁니다. 숏을 태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을 그어요. 이거 다 저 경험담이에요, 전부 다. 제가 이거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숏 청산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이러면서 막 그어요. 이거 막 뚫을 때는 왜 이러지 하다가 이거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여기 저항 맞네, 드디어 맞았네 이러면서 막 선에서 더 신뢰도를 높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 있죠. 여기 또 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고점 숏을 치진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진짜 시드가 많이 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십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멤버십이랑 선물방이랑 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피스, 그 다음에 또 뭐죠? 체인링크, 스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미나까지, 이거 다 멤버십 픽이었던 스페이스 아이디, 피스, 미나, 이런 애들, 잘 갈 애들도 해놓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때마침 맞춰서 제가 대비를 해놓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만 볼 때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십과의 차등은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십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코인, 이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조금 더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좀 구체적으로 케어를 받고 싶다, 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도 상담 받고 싶다, 계속 소통하면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가입 버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면은 멤버십 전용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텔레그램 주소, 브리핑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랑 계속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 모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들어오고 이거 방 또 왜 없나요? 저는 왜 모르겠죠? 이런 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좋은 무빙이에요. 자, 이게 그 말이거든요. 이거 하나에 2주짜리예요. 그럼
그럼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만 다섯 달이고 이렇게 되겠죠. 정말 우리가 이 2020년 장이 되면은 2024년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17년 장이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ETF가 도입된 원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각도에서는 요게 좀 가깝긴 해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는 기간이 좀 짧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건 이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점이 2025년이 될 겁니다. 그럼 2025년에 한 상반기쯤에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사이클대로 가면은 2024년 하반기나 혹은 뭐 연말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두 가지 다 열어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장세고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정말 불장 왔다.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고요. 알짱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꼭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 유튜브 많이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코인 알려주지 말고 픽도 내지 말고 그랬는데 그냥 제 영상 소개 정도는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유튜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꾸준하게 제 영상을 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알림으로써 그리고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심으로써 저의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강세 주기는 제도적 자본, 이거 ETF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분에 지금까지 약간의 조정만 경험했다. 보시면은 진짜 이런 폭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여기서 좀 당한 거죠. 그러니까 ETF 때문에 사이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그때 조금 우리가 그 현금 비중을 좀 높였을 때 빼고는 거의 뭐 제가 요 밑에서부터는 계속 거의 맞춰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맞추려고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를 보고 가니까 좀 승률이 높았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쫙 다 시나리오를 짜놓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장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비아냥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되면 또 비아냥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측이 틀린다던가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틀릴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항상. 그래서 틀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뭐 이 사람이 어떤 워딩을 했다던가 어떤 단어 선택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산을 어떻게 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늘려갈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왜? 큰 흐름을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시적인 부분 하나하나 음봉 뭐 하나하나 꼬리 하나하나 이런 거 보면은 조정이 올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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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온다니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틀려봤자 어차피 저는 알트코인들 언제 다 샀어요. 옛날에 다 샀잖아. 여러분들도 일찍 선동 되신 분, 제가 선동을 하진 않았지만 뭐 막말로 선동이 됐다 한데 선동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수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노이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말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비트코인은 1억을 넘었다. 이제 신규가 더 들어올 건데 주식의 거래 대금은 이미 넘었다.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부동산.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사람들까지 다 넘어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아 이래서 코인 하는 거였구나 대단하네 하면서 용비어 청가를 부를 때 그럴 때가 언제라고요? 고점이라고요. 그리고 이 고점은 굉장히 큰 하락을 동반할 거다. 왜? 닷컴 버블과의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닷컴 버블 이후에 결국 빅테크들 살아남은 애들은 빅테크가 됐죠. 맞습니까? 근데 살아남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알트코인이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어떻게 돼요? 이번 장 끝나면 여러분들 다 팔아라. 존버하지 말아라. 비트코인도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왜? 나스닥 지수는 안 빠졌나요? 아니거든요. 개별 주식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빠졌거든요. 비트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후 끝난 다음에 비트 사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야 개수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계속 함께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끝났어요. 이거 양봉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지금 유동성이 앞으로 글로벌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그러면 와우 코인 와우.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뭘 얘기해요?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 뭐야? 엄청나게 오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알트장 미친듯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코인에서의 4, 5개월은요 기본적으로 24시간이기 때문에 주식보다 곱하기 4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별로 안 걸렸어요. 아시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상하세요. 현실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나오죠.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이 국내 주요 주식 시장인 코스피를 넘어섰다. 이게 저번 상승자니까 2021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사가 엄청 놀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강세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홍콩에서 또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논의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호재예요.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이에요. 제가 계속 이더리움 저평가했다고 진짜 많이 말씀드려요. 300만 원대도 말씀드리고 200만 원대도 말씀드리고 계속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안 사다가 500만 원대가 넘어가고 막 600만 원대 다 와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이더리움 진짜 사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산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다 투자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그것이 투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리려고 진짜 5만 가지 화법을 쓰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요. 진짜 막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전혀 기분 나쁘게 할 생각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랫동안 말해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차근차근 저는 계속 영상 찍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주변에만 좀 알려주시고 댓글로 힘나는 거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영상 더 올리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았을 때 쭉쭉쭉 가면서 선순환을 한번 우리 상승장에 굴려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전 안타까운 거 뭐냐면 2025년에 구축 완료다. 이거는 진짜 그 2025년에 우리가 과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2024년 이후에는 요걸 진짜 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만 진짜 한 1년 정도만 미뤄지면 좋겠는데, 혹은 2년 정도만. 그러면 이제 세금도 유예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딱 해서 우리가 2025년에 상장이 만약에 끝나면 그럼 세금이 내야 됐을 땐 말이에요. 그것까지 안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1년 혹은 2년만 밀어줘라. 이것도 기도해. 우리 기도 리스트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기술주 형님들 계속 가주세요. 저 기술주 안 살 테니까 기술주 형님들 끝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왜? 이게 가줘야 어떻게 된다? 이들이 여기에 빠져서 코인을 못 와요. 그런데 항상 우리 코인의 버블의 끝은 뭐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용비어 첨가를 불러줘야 돼요. 야, 블록체인 그래 사기 아니었구나, 미안해, 내가 그동안 실수했어, 반성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뭐예요? 고점이에요. 고점. 반성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돈을 벌렸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투자 방법이 있다고? 내가 주식을 진짜 몇 년 동안 했는데 단기간에 몇십 프로 혹은 뭐 2배, 3배 버는 게 이렇게 어려웠는데 코인은 이렇게 쉽다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그널이 하나 뜨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주가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야 코인이 오래 가요. 두 번째, 뭐다? 세금 제발 유예해주세요. 2017년으로. 요렇게 2개 우리 기도 리스트에 올립시다. 이거 2가지만 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코인들의 순환이 있고 중간에 조정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마다 순환 랠리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하락장 버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하락장은 2022년 말 혹은 2023년 초에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하락장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보너스 게임 수익을 다시 내가는 그런 장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